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1년 새 500%가 오른 XRP 리플은 다음 목표가가 얼마일 것인가? 자, 몇 년 뒤에는 지금이 바로 저점 구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물론 1년 동안 500%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2024년도 11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원대 라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리플 코인, 이때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었는데 리플은 1000원대 라인 밑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1년 사이 500%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자, 이거는 월봉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1년 동안 하방 압박을 그렇게나 길게 받았던 모습을 뚫고 상승력을 가져왔고, 하방 압박, 횡보 라인, 다시 한번 상승력, 지금은 전 고점 라인의 모습을 두드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월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년 새 500%가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1000원대 라인 밑에서 4년 동안 계속적으로 횡보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SEC한테 엄청나게 압박감을 많이 당했던 XRP 리플 코인은 이제서야 서로 간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제는 법적 리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가 새로운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XRP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1년도부터 22년, 23년, 24년 동안 얼마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무려 4년이 넘도록 이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리스크를 갖고 있었죠. 근데 그 리스크가 벗어나는 부분이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그 기대감이 끌어올렸죠. 그 부분이 바로 5천원대 부근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 지긋지긋하시겠지만 어떠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바로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자, ETF는 뭡니까? 펀드의 상장을 말하고 이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모두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ETF든 IPO든 나올 생각을 못하죠. 왜? 아직까지 SEC랑 XRP 리플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나올 수가 있냐? 근데 지금은 둘이 모두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면 ETF는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 또한 IPO 같은 경우는 26년도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펀드든 주식이든 상장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에 들려고 하는데 개인 자금만 엄청 많아요. 이거 우리 펀드 안 들죠? 왜?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펀드라든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미국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이제는 가상자산도 투자하겠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연기금과 똑같은 효과를 갖고 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국가적 자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한다.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지만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날짜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주말 내내 어때요?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긋지긋한 흐름을 또 움직이는 거 아니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시죠. 5천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왜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재차 V자 반등을 통해서 상승력을 또 높이 올려가고 있을까? 떨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 2025년도 1월 달에 5천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유,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었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인하할지 모르겠다라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XRP 니플 코인만 예를 들게 되면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까지 끌어올렸거든요. 3,000원대에서 여기 5,000원대로 왜 올라갔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XRP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상승력을 가져온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모멘텀이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갔다. 또한 이렇게나 하락했던 이유는 관세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번 기준금리가 9월 달에 안 내릴 거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9월 달 바로 다음 달에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또 생기면서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려놨고 다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 ETF든 IPO든 이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지금은 하나의 저점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3,000원대에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니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5,000원 위로 또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분들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때 매수했던 분들은 여기 고점 라인 지금 현재 시점 또한 50%의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욱더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 구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언제까지?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돌파 전까지는 우리한텐 계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을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해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링크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을 드렸던 니플 코인과 SEC와의 소송전이 끝나니까 폭발적인 랠리를 시동 걸고 있다. 목표가는 $10라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전고점이었던 5,000원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10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5,000원 돌파하기 전 지금은 가장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목표 단가가 왜 나왔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SEC와 XRP의 소송전이 끝났다. 이것만으로도 목표가가 훌쩍 뛰어 올랐어요. 왜? SEC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이 증권위에서는 무엇을 승인해 줍니까? ETF를 승인해 준다라는 거. 이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드렸고 펀드라는 건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가치가 이만큼 끌어올려 준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대감이 크다라는 건 고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매집 라인을
구축해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가 니플의 지분을 1억 달러를 매입했다. 주가 32%의 급등력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니플을 사면서 그들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비보파워가 1억 2,100만 달러까지 나는 니플을 사 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언제 매수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겠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자, 기업과 기관은 우리처럼 매수하고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수익 구간이 가져가겠죠.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들어갔냐가 중요하겠죠. 언제 들어갔다고 합니까? 9일 날짜로 들어갔다고 해요. 9일 날 1억 달러, 말 그대로 하나로 1391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9일 날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언제를 말합니까? 9일이면 이렇게 조정 구간을 가져오는 시점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때 매수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이다. 근데 우리가 이때 매수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단가에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곧바로 매도하고 끝냅니까? 그렇지가 않죠.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권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더군다나 이때 들어왔던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투자 자금을 유입했어요.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건 이들이 생각해야 되고 지금이 확실한 저점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5,000원 고점에 전고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5,000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저점 구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보파워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비보파워가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다면 미국 의약품 업체 웰지스트 헬스는 5천만 달러,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3억 달러, 메사리는 4억 7,100만 달러를 자금에 투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의 기업들 보이시죠? 이 기업들 또한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해요. 근데 코인에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확실한 자산 가치로서의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퇴직연금까지도 이제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들 입장에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정적인 자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전통 금융시장 또한 블록체인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전통 금융시장에 대대적인 자금력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 JP모건이 들어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JP모건은 이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니플을 보유하고 있어, 비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담보로서의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를 더욱더 부여하고 있는 게 JP모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얼만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하나 이번 주에 제가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시장 또한 많이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다음 달 9월 달이 되기 전에 9월 달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경제 지표가 나오냐 이것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죠. 바로 당장 내일 8월 12일 날짜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합니다. CPI가 발표할 것이고 또한 8월 14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 8월 15일 날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 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연준이라는 곳인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발표가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연달아 나온다는 거. 말 그대로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 연준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번 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냥 쭉쭉쭉쭉 올라갈까요? 아니죠. 이번 주엔 더욱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코인만 투자하고 니플만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 금리까지도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는 어떻습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어요.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아. 그러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9월 달에 금리가 내려간다. 어떻습니까? 투자 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금리도 봐야 되고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사회 상황도 봐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시장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 전고점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한테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중을 나누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 4,500원대 라인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은 다시 한번 4,750원 그리고 전고점 부근이었던 5,000원을 다시 한번 두드릴 거니까 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끌어올라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링크만 클릭하셔도 자료부터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만 먼저 받아보시고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